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까?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나가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들은 어떤 기준에서 비롯된 걸까요? 수천 년 전 동양 철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해답을 찾으려 했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즉, 올바른 삶이란 먼저 스스로를 바르게 다듬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나 그 선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내가 된 것인지, 그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믿는 현실이 정말 전부일까요? 동양 철학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놀랍도록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의 인격 수양, 맹자의 인간 본성, 노자의 자연의 흐름, 장자의 삶의 본질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 이 말은 2500년 전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가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얼마나 관대한가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에는 쉽게 불편함을 느끼고 비판하지만 자신의 실수에는 너그러워지곤 합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바쁠 때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이유를 정당화하려 하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그가 강조한 것은 도덕과 인격 수양, 그리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수신제같이 구평천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아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려야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나라가 바로 서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리더십, 자기개발,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더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전에 스스로를 다듬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성찰보다 타인의 실수를 들춰내는 일이 더 흔합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빠르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의를 쫓고 소인은 이를 쫓는다. 군자는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인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상대를 이해하려 했는지, 실수를 했을 때 변명 대신 배움을 얻으려 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행동을 먼저 돌아보라. 타인의 행동이 불편할 때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격을 기르는 독서와 명상을 습관화하라.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단련하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없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일까? 아니면 이기적인 존재일까? 이 질문은 지금도 철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2300년 전 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규칙과 도덕을 가르쳐야만 올바른 사람이 될까요? 맹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선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든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구하려 할 것이다. 이때 그 사람이 아이를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도 아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하다, 도와야 한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맹자는 이 감정을 측은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한 감정들이 모여 인과 의의 근본이 되고 도덕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맹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왜 사람들은 때때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무시하기도 할까요?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한 본성은 환경과 습관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다면 그 본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면 점점 도덕성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호연직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호연직이란 올바르고 강직한 정신, 도덕적인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올바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남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선행도 우리의 선한 본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착한 행동을 습관화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둘째, 내가 오늘 한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었던 순간을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부정적인 환경을 멀리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 역시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의 성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선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맹자는 말합니다. 선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인간다운 삶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매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걸 내려놓고 흐름에 맡긴다면 어떨까요?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둔다면 말입니다. 노자는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입니다. 도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조화를 뜻합니다. 인간이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할 필요 없이 도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자는 물의 성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물을 떠올려 보세요.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가지만 거대한 바위를 깎고 산을 가로지르며 결국은 바다까지 이르는 힘을 가집니다. 물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벽을 부수려 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모든 것을 품습니다. 노자는 우리가 이런 물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을 너무 억지로 쥐어짜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왜 유연함을 잃었을까? 우리는 성공, 경쟁, 결과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회사에서 승진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노자의 철학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도하게 애쓰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하지만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이를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 말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억지로 되지 않는 일을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흐름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노자의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변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믿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억지로 하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태도를 기르세요. 어떤 일이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면 한 번쯤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세요.
현대인은 항상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끔은 멈춰서 깊이 호흡해 보세요. 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너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만약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위에서 유유히 떠가라. 우리도 물처럼 인생의 흐름을 믿고 흘러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나요? 아니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현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바람에 몸을 맡기고 훨훨 날아다녔다. 나비가 된 나는 그저 행복했고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깨어나 보니 나는 다시 장자였다.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내가 된 것일까? 이것이 바로 유명한 호전몽,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현실이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과 꿈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건 진짜야, 저건 가짜야, 이건 옳고 저건 틀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 경계가 정말 존재할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절대적인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모두 어떤 거대한 꿈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꿈을 꿀 때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꿈 속에서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아, 꿈이었구나 하고 깨닫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언젠가 깨어나면 아, 그것도 하나의 꿈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과 꿈,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든 틀 속에서 정의된 것일 뿐, 그 밖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시험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게 맞아, 저건 틀려라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시각만이 진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너무 확신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만든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을 보고도 낙관적인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위기라고 생각하죠. 즉,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때로는 정답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는 정해진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세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가볍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은 장자의 방식대로 허허 웃으며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열린 사고를 갖기 위해 예술, 문학, 철학을 접해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만 반복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 문학, 예술, 역사,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보는 렌즈를 넓혀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꿈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지식이란 한계가 있고 무지는 끝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믿어왔던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공자의 인격 수양, 맹자의 도덕 철학, 노자의 자연스러움, 장자의 열린 사고. 이 네 명의 동양 철학자가 전하는 지혜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공자의 말처럼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맹자의 말처럼 선한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노자의 가르침처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장자의 철학처럼 틀을 깨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깨달았을 수도 있죠. 각자의 삶의 환경과 고민에 따라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철학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이야기에 가장 공감하셨나요? 공자의 자기 자신을 먼저 닦아야 한다. 맹자의 사람은 본래 선하다. 노자의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장자의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어떤 가르침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이 영상을 만든 저에게도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를 바꿔라.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